안녕하세요. 토크앤토크 언어치료 배우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예고해드린 대로 새내기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을 위한 부모 상담부터 아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치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간단히만 저희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저 혼자 이 유튜브를 만드는 것보다 다른 언어재활사 선생님을 좀 초빙을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누군지 기대하시고 짠! 소소한 언어치료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김소연 언어재활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2년 전부터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유튜브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 말만 하고 너무 바빠서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만났는데요. 선생님,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드디어 원나쌤이랑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서 저는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 채널에 가면은 또 언어치료 콘텐츠가 되게 많이 있고 또 선생님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되게 쉽게 재밌게 잘 설명하고 계시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7년 전? 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 감정이 막 생각나진 않아요. 그래도 선생님은 이제 몇 년 차시죠, 선생님께서? 5년 차예요. 아무래도 이제 5년 차니까 좀 더 생생한 그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언어재활사 하실 때 선생님 어디서 시작을 하셨었어요? 저는 계속 처음부터 이제 사설센터에서 줄곧 일을 했고 지금도 계속 사설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 시작이 이제 병원이었는데 처음부터 큰 병원은 아니었고요. 그 인공아우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인데 이렇게 병원의 부설 언어치료실처럼 이제 운영이 됐는데 어쨌든 저는 거기서 많은 선배님들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요. 그분들하고 매주 컨퍼런스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논문 발표도 계속하고 케이스도 좀 이렇게 서로 나눠보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돼서 엄청난 박봉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이제 환자 넘겨받고 치료하고 이런 거에 체계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이제 사설에서 일할 때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사설 처음 들어가면서 막막했거든요, 되게 많이. 그래서 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사실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1년을 휴학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1년을 더 먼저 일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모든 걸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혼자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혼자 공부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 독학으로 성공하신 케이스고 저는 이제 많은 선배님들하고 동료들하고 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었는데 초보 언어재활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언어재활사는 이렇게 일한다.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 많잖아요. 처음 치료사로서 제일 부담됐던 거는 저 아무래도 부모 상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일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30대 부모님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갓 졸업한 20대 선생님들은 사실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나이가 아무래도 어리니까 부모님들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요즘은 이제 저보다 더 어린 부모님들이니까 더 편안해졌는데 이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명한다는 부담감?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 또 제가 아무래도 경력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의 경력이 얼마인지는 모르시는데 그냥 지레 겁먹고 내가 이제 이렇게 못하는 걸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미숙하면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원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보통 졸업하고 나면은 2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거나 대학원 졸업하고 나면 2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또 선생님 너무 어린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걱정하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나이가 너무 어려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에너지가 더 밝고 활발하니까 아이들도 더 많이 좋아해주고 이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게 또 지금은 강점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효임 선생님들께서 기죽지 않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20분이라는 시간을
운영하면 좋을까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10분이 막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제일 많이 했던 게 질문을 많이 오히려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이제 잘 파악하신 분은 현재 저를 제외하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기술을 하고 계시고 또 그게 내가 본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걸 알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현재 언어 상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듣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사실 10분이 정말 금방 가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상담할 때 질문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보를 주려고만 생각하다 보면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뭘 질문을 해야 하지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땠냐면 제가 많이 생각한 부분들은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이제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리고 또래 친구들이랑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지랑 그리고 특히 이제 상호작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치료 초반이면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고 주로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아이랑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이나 좀 느리다는 얘기를 듣고선 병원에서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이 요즘 부모님들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서 되게 어려운 용어도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분이신지 아니면 처음 오셔서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 분인지 좀 대충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이해 헷갈려 하시는 부모님 되게 많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처음이시니까 당연히 너무 헷갈리는데 저희가 이제 들으면 대충 이분이 이게 좀 어렵구나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날 설명할 수도 있고 다음 회기 때 조금 정리해서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부모 교육 때는 치료 자체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부모님이랑 저희랑 이제 언어 치료라는 걸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입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교육하는 것도 저는 언어재활사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맞아요.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친구들 중에 이미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이제 받아오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ASD라든가 ADHD라든가 그래서 어머님들이 물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셔서 대충은 이제 알고 계시지만 또 그런 자료를 따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동들의 특징을 저도 알아야 되고 공부하다가 되게 중요하고 새로 알게 된 게 있으면 어머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고 그럼 또 이제 그쪽에서 질문을 또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럼 모른다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아는 영역에서만 설명드리고 또 하다 보면은 또 알게 되는 게 있으면 그때 공유해서 또 같이 설명하고 그래서 저는 치료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이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거나 지금 아이가 겪고 있는 장애나 어떤 특정 분야를 조금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치료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게 되잖아요. 저는 확연히 달라진 게 처음에는 부정적인 얘기 90% 그래서 애가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돼서 한 번은 지금 치료를 했는데 애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번 화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 정도로 너무 안 된다는 얘기만 했는데 뭐 스타일상 되게 좋은 얘기만 하시는 선생님 있고 또 저처럼 되게 나쁜 얘기만 하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건 양극단이고 좀 섞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되게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됐어요. 선생님은 어때요? 제가 상담하실 때? 뭐 스킬적인 원장쌤이랑 저랑은 조금 상담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근데 네, 스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나쁜 얘기를 조금 먼저 했다가 그러니까 나쁜 얘기라고 하긴 좀 그런데 좀 안 되는 부분들을 먼저 얘기했다가 근데 이 부분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하고 좀 좋은 거는 더 뒤에 얘기하는 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렇게 좀 바꿔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아동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들을 좀 얘기하는 편이고 그래도 이제 30%는 이제 지금 현재 너무 잘 되고 있는 거, 좋아진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편인데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뭐 빵놀이를 했는데 이제 빵놀이를 했다는 놀이 자체도 말씀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때 뭐 아동이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고 뭐 질문을 이렇게 했더니 반응이 안 나왔고 뭐 두 번째 물어봤을 때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치료의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료하시고 오늘 어떤 과제를 했는데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그리고 이제 뭐 저번 주랑 어떻게 달라졌나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상담에서 중요한 게 이걸 했고 저걸 했는데 어느 부분이 나아져야 되고 그럼 집에서 과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 과제 설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끔 저는 저번 치료실에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별로 들은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좀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선생님께서 말을 안 해주신 걸 때도 있고 어머님이 이제 치료사가 전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셔서 서로 이제 뭔가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 다음 주에 와서 잊으셨어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10분 동안 되게 방대하게 많은 정보를 듣다 보니까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과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내용을 그 다음 주에 또 설명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설명하고 두 번, 세 번은 설명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절대는 안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과하더라도 여러 번 설명드리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확인도 한번 해보고 좀 어려우셨어요? 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하고 좀 여쭤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소통이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치료사랑 부모님들이랑 소통하는 게 많이 중요하니까 질문도 많이 하고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저도 생각난 건데 저는 실컷 열심히 설명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가 전달이 안 됐구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써드려 봤거든요. 그래서 메모지에 이제 숙제 같은 것도 써주시고 중요한 단어도 메모를 해드리고 요즘 또 그렇게 바꾸니까 어머님들이 확실하게 이제 오늘 이거는 알고 가셨고 아이가 어떻다는 거 알고 가셨고 또 숙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알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이제 3가지 말씀드렸는데 질문, 아동에 대한 파악 질문 많이 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진단이나 부수적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지식 같은 것들 전달해 주시고 또 언어 치료 용어 또 이런 것들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그런 거 전달해 주시고 세 번째는 과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숙제를 내주시는 거 이렇게 3가지만 하시면 사실 10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시간에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모 상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